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3월 20일) 목요일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 출발합니다.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살롱에서는 전문가와 나누는 클래식 관련 담소를 통해서 클래식 음악이 주는 즐거움과 재미를 전해드립니다. 중앙일보 김호정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어요. 저희가 서로 사인을 안 하는데도 의상을 잘 맞춰서 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회색으로 맞췄었는데, 네,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네, 와, 이렇게 잘 통합니까? 그러니까요. 와. 자, 기자로 오랜 시간 동안 활동하시다 보면은 네, 물론 많은 연주자들에 대한 정보 알고 계시겠지만 예상치 못한 연주자에게 또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예상치 못한 연주자를 만났을 때. 그러니까요. 저는 특별히 좀 어린 연주자들 있잖아요. 네. 그런 연주자들을 우연히 그냥 봤는데 너무 좋은 연주를 할 때, 그럴 때가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10대들. 그 만났던 연주자가 성장한 뒤에 만났을 때 기쁨도 클 것 같아요. 신기하죠. 진짜 조성진 피아니스트 같은 경우도 뭐 한 2007년, 8년부터 봤었고, 그때 중학생 때 막 교복 입고 나와서 통통하고 막 그럴 때 그랬는데, 이제 지금 막 베를린 필의 상주 예술가 돼 있으면 내 나이가 몇 살이지?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와. 재밌습니다. 오늘 소개할 주목받고 있는 연주자 누구입니까? 네. 아주 많은 분이 이미 팬이 되어 있을 바이올리니스트고요. 미국의 힐러리 한 바이올리니스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엄친딸로 소개해 주셨죠. 네. 흠잡을 데가 없는, 도저히 뭐 어디 좀 빠지는 게 없는 그런 연주자? 이런 연주자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네. 힐러리아는 어릴 때 우연한 기회에 바이올린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미국의 버지니아주 동부 출신이에요. 거기서 네. 태어났는데 바이올린을 이제 4살이 되기 한 달 전에 스즈키 프로그램, 그 누구나 많이 스즈키로 아, 스즈키. 시작하잖아요. 유명하죠, 바이올린. 교본. 네, 스즈키로 시작했다가 그 피바디가 볼티모어 쪽에 있잖아요. 거기 앞을 이제 산책을 하면서 지나가고 있었는데 한 어린 소년이 반짝반짝 작은 별을 연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소년은 지금 뭘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 신동의 탄생이 이렇게 시작된 거죠. 네. 아, 또 이 모차르트의 반짝반짝 작은 별을 듣고 시작했다고 하니까 이 스토리는 또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리 신동이라 하더라도 10살에 커티스 음대를 입학해요. 네. 사실입니까? 그러니까요. 커티스가 워낙 이제 한 제한이 없는 그런 음악원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10살에 이제 입학을 해서 좀 진정한 이제 천재로 출발을 한 거죠. 바이올린을. 선생님은 누구죠? 네, 선생님은 야샤 브로드스키라는 바이올리니스트인데, 네. 보면은 그 유진 오. 이자이의 계보예요. 제자예요. 그래서 네네. 이제 아주 정통 바이올린 연주자들의 계보를 잇고 있는 또 그런 경력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자, 4살에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커티스 10살에 입학한 이 네. 힐러리안 데뷔 무대는 언제입니까? 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약간 미국 동부를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 활동을 시작한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11살에 볼티모어 심포니랑 협연으로 공식 데뷔를 하고, 그다음에 뭐 뉴욕필, 피츠버그, 클리블랜드 이렇게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10대 후반부터 유럽으로 넘어가서 활동 반경을 넓혔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로린 마젤, 그 뉴욕필을 오랫동안 이끌었던 로린 마젤이 아주 힐러리 한의 중요한 멘토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95년에 그 뮌헨의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에서 독일, 그러니까 국제 데뷔를 할 때, 그때 로린 마젤이 함께 했었고, 그때 장면이 유럽 전역으로 이제 방송을 타면서 좀 더 이제 세계적인 스타로 되고 유럽에서도 더 많이 불리고 이름을 알리게 된 거죠. 이게 천재고 신동인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어떤 음악적 동반자를 만나는지, 네, 그리고 그랬을 때 네. 어떻게 노출이 되는지, 지금도 유럽 전역에 송출이 되지 않았으면
그렇네요. 예,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쵸? 그리고 보면은 어떤 콩쿠르를 통해서 뭐 엄청 큰 콩쿠르를 통해서 데뷔한 스타일이 그 경우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본인을 알아봐 주는 굉장히 거장 지휘자를 통해서 알려지고 또 그걸로 본인이 더 잘하니까 계속 연결이 되는 이상적인 또 그런 경력이라고도 볼 수 있죠. 자, 음반도 많이 발매했죠. 네, 음반이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첫 앨범을 보면은 네. 바흐의 그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파르티타 이렇게 해서 담았고 그걸로 디아파종도르를 프랑스에서 받았어요. 예. 그리고 미국의 스테레오 리뷰에서 이달의 앨범 빌보드에도 올라서 굉장히 또 첫 앨범부터 상을 휩쓸었던 그런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그래미상도 받았죠. 그래미를 3번을 하하.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잊어버릴까 봐 써왔는데 네. 뭐 복잡해요. 상 받은 것도. 2003년에 브람스와 스트라빈스키 협주곡으로 낸 거, 2008년에 쇤베르크 시벨리우스, 그리고 13년에는 본인이 아주 대단한 기획력으로 만든 27곡의 앙코르 앨범으로 이렇게 그래미만 3번을 받았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대단하죠? 이 그래미를 받은 작곡가들도 아주 의미가 있는데요. 네, 바이올린 협주곡의 굉장히 표준 레퍼토리라고도 할 수 있으면서 또 쇤베르크나 스트라빈스키를 섞은 걸 보면은 그냥 단순히 해오던 대로만은 하지 않는 또 바이올리니스트라는 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여기서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힐러리안의 연주곡 중에서 첫 번째로 들을 곡 궁금합니다. 네,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중에서 사막장을 들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아무래도 그래미에서 처음 상을 받았던 앨범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초창기의 음악이니까 굉장히 신선한 느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얼른 들어보겠습니다.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으로 77 사막장을 바이올리니스트 힐러리 한과 네빌 메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더 필즈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으로 77 사막장을 바이올리니스트 힐러리 한과 네빌 메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더 필즈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힐러리 한이 셰익스피어를 읽으려고 커티스 졸업을 3년이나 미뤘다는 기사를 얼핏 본 적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이제 슬슬 엄친딸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냥 바이올린만 잘하는 그런 연주자가 아니고 네. 굉장히 폭넓은 그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연주자라서 또 존경까지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셰익스피어도 읽었고 그리고 독일어, 프랑스어를 더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커티스 졸업을 3년을 미뤘다고 하고요. 일본어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아,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이야, 모두 다 졸업을 빨리 하려고 안달인데 아. 나는 대학교에서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네. 졸업을 미뤘다. 네. 그것도 음악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걸 안 해도 음악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학문. 일본어까지 하기 위해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음악적 레퍼토리가 풍성한 연주하죠. 네. 이렇게 어린 시절에부터 오케스트라 협연으로 막 유명해지기 시작한 그런 스타일의 특히 바이올리니스트들을 보면은 뭐 우리가 잘 아는 멘델스존, 차이콥스키, 시벨리우스, 뭐 부르흐, 브람스 이런 식으로 몇 개 그 레퍼토리 굉장히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 음악 있잖아요. 네. 그것만 가지고 몇십 년 사실 살 수 있거든요. 계속 돌면 되잖아요. 그런 쇼피스 음악들로. 근데 힐러리아는 과감하게 계속해서 새로운 길로 갑니다. 그래서 뭐 작은 규모의 실내악, 그리고 무반주, 독주곡, 편곡 작품, 영화 음악도 하고 현대 음악 의뢰도 하고 그리고 어린이 음악까지 해요. 교육적 측면에서 그런 크로스오버, 즉흥 연주. 도대체 이 연주자는 뭘로 유명하다. 어떤 것 때문에 유명하다가 아니라 모든 거에 있어서 호기심을 발휘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 학문 탐구의 결과일까요? 정말 대단한데요. 네, 진짜 뭔가 그런 새로운 것에 대한 열정이 있는 그런 행보가 너무 보이는 그런 바이올리니스트고요. 특히 보면은 이렇게 잘하는 연주자들이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같이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요. 재능이 많은 사람일수록 혼자 하고 싶어 하고 그래야지 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막 그러니까. 근데 힐러리아는 보면은 실내악을 너무 사랑해서 뭐 말보로에 가서 뭐 배운다든지 그리고 10대 후반부터 뉴욕의 링컨 센터 그 챔버 소사이티에 가가지고 같이 실내악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시간을 막 투자해서 앙상블도 잘하는 그런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저는 이런 시각이 참 부러운데 네, 제가 여배우 중에 나탈리 포트만을 좋아하거든요. 네, 예, 영화 레옹에 나왔던. 네, 근데 그 배우의 이력을 보니까 하버드에서 철학과를 네. 졸업했더라고요. 아, 네, 연기 그렇군요. 전공이 아닌. 아, 그렇군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서 블랙스완 이런 영화를 보는데 너무 다르게 보이는 그럴 것 거예요. 같아요. 예. 네, 실제로 그 무용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무용을 몇 년 동안 발레를 배워서 직접 네, 했다고 하고 네, 개혁을 거의 안 썼다. 네, 이런 기사를 보면서도 오늘 힐러리 안의 이야기를 기자님께 들으니까 네. 묘하게 매칭이 되네요. 맞습니다. 그런 점들이 결국에는 다른 음악가, 다른 배우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이 우리 또 미래 교육에 좀 도움이 되고 또 벤치마킹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힐러리 하는 현대 음악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죠. 아, 네. 그래서 이제까지 곡을 계속 위촉해서 새로 쓴 작곡가가 40명 이상이라고 해요. 네. 현대 음악 작곡가가요. 그래서 뭐 에드가 마이어, 제니퍼 힉돈 협주곡, 그리고 뭐 세레나데 같은 곡들, 그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같은 곡들도 현존하는 작곡가들에게 위촉해서 새로 연주하는 게 많았고요. 특히 아까 그래미상을 수상했을 때 말씀드렸던 2013년에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그런 음반, 앙코르 음반이 대표적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바이올린 연주하고 나서 할 앙코르를 이제 위촉하겠다 해가지고 작곡가들한테 그 약간 콘테스트 같이 공모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26명을 골라서 어, 27곡의 앙코르를 넣은 것이 바로 이 앨범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마케팅하는 능력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술 경영적 능력도 뛰어나네요. 그쵸? 그거를 네. 약간 정말 바이럴이 되게 만들고 네. 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안목까지 있는 연주자입니다. 자, 힐러리 안의 두 번째 곡 어떤 곡 들어볼까요? 그래서 20세기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대 21세기에 대표적인 또 작곡가이자 대중적으로도 인기가 많은 막스 리히터의 작품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막스 리히터의 Mercy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곡 너무 좋아합니다. 네, 막스 리스터의 Mercy, 바이올리니스트 힐러리 안, 피아니스트 코리 스미스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막스 리스터의 Mercy, 바이올리니스트 힐러리 안, 피아니스트 코리 스미스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힐러리 안이 뛰어난 연주자인 거는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아까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다재다능해서 보통 사람들에게는 좀 좌절도 안겨주지 않습니까? 네. 근데요, 또 제가 흠이 없는 게 흠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굉장히 천재적인 노력하는 천재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도 굉장히 따뜻해요. 따뜻하고 늘 아침에 일어나면 바흐를 매일 연주한다. 그래서 기본기를 잊지 않는 것까지 있고요. 매일 일어나면 바흐를 연주합니까? 그런데요. 바흐의 어떤 그런 음악의 굉장히 베이스잖아요. 그거를 익히는 연주자입니다. 글도 잘 씁니까? 네, 글도 잘 써서 현대음악 전문 웹진에서 객원 인터뷰어로 참여해서 인터뷰를 했던 그런 작곡가 연주자를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영상도 담고 뭐 그런 것까지 했고요. 특히 유명한 게 워낙 세계를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네. 그러면서 각지에서 느낀 그 단상들을 SNS에 올리고 그리고 팬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팬과의 소통하는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Postcards from the Road, 그러니까 본인이 항상 여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여행지에서 보내는 엽서 같은 거겠죠. 그러면서 거기서 편지를 보내서 뭐 팬들과 소통을 하고 팬들이 그 선물을 보내주면 그거를 늘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인스타 팔로워가 40
허허허. 지금. 네. 그렇군요. 100 Days of Practice 프로젝트를 지금 곳곳에서도 계속하고 있고 방향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약간 이거는 후배 음악가들을 위한 프로젝트인데 네. 늘 연습을 해야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좀 즐겁게 효율적으로 연습할 수 있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고 2017년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힐러리아는 과시가 아니라 늘 연습하고 사는 한 연주자의 100일이라는 시간을 작업하는 과정을 나누는 것이다. 라고 하고 음악가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시점의 100일에서든 회복을 위한 과정을 찾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복을 찾는 과정. 네, 연습 자체가. 음. 이 관점도 흥미롭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본인 때에서 그냥 본인이 바이올린 잘 연주하고 이제 끝나면 된다. 이게 아니고 또 음악하는 거는 뭘까? 음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라는 고민을 또 같이 나누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저는 이 부분이 비르투오소와 마이스트로서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이 연주를 잘했던 신동들은 워낙 많은데 네, 솔직히 그분들이 다 마이스트로가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힐러리안처럼 음. 다음 세대에 연결하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저는 마이스트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음악에 정말 생명력이 오래 가기 위해서는 그런 마인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감상할 곡은 어떤 곡입니까? 그래서 바흐 얘기가 나온 김에 정말 혼자서 하는 거잖아요. 이 무반주, 바흐의 무반주 곡들이요. 네. 그 중에서 파르티타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파르티타 3번 바자크모로 1006 중에서 1악장 프렐리우드, 2악장 로르를 바이올리니스트 힐러리 하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파르티타 3번 바자크모로 1006 중에서 1악장 프렐리우드, 2악장 로르를 바이올리니스트 힐러리 하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힐러리안의 별명을 얼음공주로 부른 적이 있는데 이 별명에 대해서 힐러리안 주변 사람들이 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네. 아니,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네. 약간 차가운 인상이고 음, 그리고 워낙 연주도 정확하고 어디 흠잡을 데 없이 하기 때문에 얼음공주라고 이제 별명이 붙었는데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되게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 얼음공주라는 별명을 부인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실제로 보면 결혼해서 딸도 2명 오, 낳고 기르면서 살고 있고 워킹맘이기도 하네요. 그런 거 보니까. 그러네요. 네. 대단합니다. 그래서 아주 여러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2022년부터 해마다 꾸준히 내한 공연을 가지고 있는 힐러리안인데요. 작년 5월에도 내한을 했고요. 그런데 12월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BBC 프롬스 코리아 공연을 취소해서 우리가 좀 걱정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힐러리 한이 전한 소식 중에 최초로 좀 안 좋은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신경 통증이 계속돼서 연주를 할 수 없어서 작년 7월부터 계속 모든 연주를 다 취소했었습니다. 거의 7개월에 걸쳐서 연주를 못하면서 좀 걱정을 많이 했었죠. 지금은 좀 어떤가요? 근데 보니까 올해 2월에, 그러니까 지난달에 뉴욕에서 복귀를 했어요. 복귀를 하면서 굉장히 다시 완벽하게 돌아왔다는 리뷰가 실린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아마 연주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회복을 했군요. 네. 자, 다행입니다. 음악 교육에도 힐러리안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2014년에 드레스덴에서 글라스 휘테 오리지널 상이라는 걸 받았는데 네. 그 상금이 25,000유로였거든요. 근데 그 필라델피아의 음악교육 비영리 단체에 전부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다양한 그 사회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고등학생들에게를 돕는 이제 단체인데 네. 그러면서 그 프로젝트에 기부를 하면서 음악이라는 공통된 언어 안에서 삶을 이야기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음악의 힘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력까지 염두에 두는 행보를 보여줬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잠시 후에 들을 힐러리안의 연주도
김원정 기자님의 추천곡인데 이 곡 추천한 이유 혹시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바흐를 들었으니까 그 다음으로 기본이 되는 모차르트도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곡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그 피아노하고의 어떤 호흡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바이올리니스트들이 바이올린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고 그리고 같이 가는 능력이 엄청나게 중요한 또 악기인데 거기에서 어떤 호흡을 가지고 가는지를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자님, 다음 주에 만나게 될 연주자 물어봐도 됩니까? 이제 우리가 많은 영역의 음악가들을 했는데 첼로를 한번 할 때가 된 것 같아서 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새 어떤 첼리스트가 잘 나가라고 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한 명, 키안 솔타니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설찬이가 오는군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모차르트 바이올린 소나타 G장조 큐에모라 301 1악장 알레그로 콘스피리토 바이올리니스트 힐러리안, 피아니스트 나탈리 주가 연주합니다.